하려고 하니까 네. 이 젊음이란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에 싹 뿌려주신 게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갈래요? 아멘. 보여주려고 10대 되겠는데. 꿈을 먹고 살면 늙지 않는 거예요. 어머. 불로초가 필요 없어요. 꿈을 그냥 먹고 산다. 그럼요. 예. 꿈을 먹고 사시는 것 같고, 특별히 태국에서 교회 개척이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신학교를 세우셔서 직접 목회하시기보다는 네.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신학교 사역, 자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이렇게 돼서 교회 개척, 특별히 도시교회 개척이라는 명확한 타겟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모델이 아주 참 좋은 선교 모델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TV 화면을 보면서 참 좋았던 게요. 네. 너무 그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그 16개 그쵸. 네. 개척교회 이 현지 사역자분들이 모두 다 BIT에 소속되어 있었던 선교사님과 제자와 선생님과의 관계지만 지금은 동역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의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잘 되어져 있다. 훌륭하시다,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이라든가 또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팀으로 연합을 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도시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교회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니까 좀 올 수 있는 오해 같은 게 네. 있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게 선교 사역하면 무조건 좀 외진 곳, 사람이 안 가는 곳, 오지여야 한다라는 어떤 편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좀 도시에서 사역하려고 한다 그러면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선입관 때문에. 이런 선입견들이 있지 않을까? 어떠세요? 예전에 저희 미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런 영향들도 많이 보고, 물론 오지 선교 또 부족 선교 중요한데, 현대 선교의 패러다임은 이미 도시 선교로 패러다임이 바뀐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에 살아요. 전 인구의 많은 부분이 도시에 사는데 우리가 오지 선교만 하면 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시의 베이스를 갖지 않고서는 오지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몽골에 있을 때 오지 많이 다녔었는데 네. 도시의 베이스를 가지고 그 교회에서 계속 시골과 오지를 개척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도시교회 개척이라는 선교 모델은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네. 태국에 워낙 그 불교가 강하기 때문에 믿기 힘든 곳에서 믿겠다라고 했을 때 보여졌던 그 수많은 역사들을 간증했던 걸 아까 VCR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신 선교사님이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는 또 한 명의 든든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신홍식 선교사님의 아들인 신영선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역시 태국에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사역에 동참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거든요. 신홍식 선교사님 그리고 신영선 선교사님 두 부자의 한결같은 태국 사랑 이야기 지금 준비해봤습니다. 선생을 존경하고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 태국. 태국의 이러한 풍토는 신선교사 부자가 현지인 훈련 사역을 하는 데 큰 보탬이 된다. 오늘은 신선교사가 아들 신영선 선교사와 함께 현지인 훈련 사역으로 제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는 날. 같은 주제를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까? 이론을 중심으로 한 신선교사의 수업이 끝나면 아들 신영선 선교사가 바로 강의를 이어받아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준다. 부자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선교에 대한 비전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 สำหรับมีเป้าหมายในการรับใช้นะครับก็คือที่ประเทศพม่านะครับแต่ว่าการที่เราจะไปที่ประเทศพม่าก็คือต้องศึกษาเรียนรู้ก่อนก็ผมเองก็ได้เข้ามาเรียนที่บ้านเปาโลนะครับเพื่อที่จะเรียนรู้ในด้านของทฤษฎีที่จะเข้าใจในเรื่องของพระคัมภีร์ที่พูดเกี่ยวกับงานมิชชั่นนะครับก็จากการมาเรียนที่นี่นะครับก็ได้ศึกษาเกี่ยวกับทฤษฎีต่างๆที่เกิดขึ้นในพระคัมภีร์นะครับทำให้เพิ่มคุณความรู้ใน
ในเรื่องของพระคัมภีร์มากขึ้นแล้วก็ความเข้าใจ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ว่าได้เรียนทั้งการข้ามวัฒนธรรมแล้วก็สิ่งที่พระคัมภีร์พูดถึงในเรื่องของงานมิชชั่นนะครับสำหรับสิ่งนี้ก็คือเป็นสิ่งที่สำคัญมากๆสำหรับการรับใช้ที่จะออกไปเป็นภาคปฏิบัติในอนาคตนะครับก็รู้สึ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มากๆครับที่ได้มีโอกาสที่ดีมากๆถือว่าเป็นพระพรของพระเจ้านะครับที่ผมเองก็ได้มาเรียนรู้ที่นี่ที่บ้านเปาโลนะครับก็ขอบคุณครับ 태국에서는 아무래도 선교에 대해서 가르친다든지 선교에 대해서 격려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도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선교의 개척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니까 아주 참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것보다 얼마나 힘이 나고 또 편리하고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버님께서 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은 저는 옆에 와서 큰 형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밤늦은 시각, 신영선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부모님이 계신 바울의 집을 찾았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지금 벌써 미국 가서 살았을 때야. 신영선 선교사가 보낸 옛 시절 사진을 보며 드란드란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가족들. 어느 게 아빠일까? 가운데. 전도 그 차량을 타고서 할아버지 전도하는 것도 쫓아다녔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까프로폰 같이 갔잖아. 그런 거야.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와서는 주일마다 태국교회를 쭉 순회를 했어요. 순회를 하는 중에 이 교회는 태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일적프레. 선교사 부모를 둔 아이들의 삶이 다 그렇듯 아이들은 아빠처럼 선교의 역사를 배우며 꿈을 키워간다. 저는 선교사 되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 다음 주는요? 오붓한 가족 모임에서도 사역 이야기는 빠질 수 없다. 남성교회에서 얘기하면서 뭐를 하면은 사역하는 40년 동안 내내 성실하고 정직하려고 애썼던 신홍식 선교사. 나이도 잊은 채 현지인에게 무조건 양보하며 사역하던 신 선교사의 모습이 아들에겐 성숙한 신앙인이여 선교사의 본보기가 됐다. 더 잘했었어요. 제가 아버님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남태도 내려가고 그래서 선교사역 하시는 거, 전도하시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이렇게 볼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강요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꼭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또 마음으로 저를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있고 싶다, 사역하고 싶다. 그리고 열심히 꾸준함, 한 나라를 마음에 품으시고 계속 일하시는 거 참 존경스럽고 그 40년 동안 한다는 게 참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7살에 부모님을 따라오게 된 태국 사역에 바쁜 부모님 때문에 신선교사는 형, 동생과 함께 선교사 자녀인 NK로서 외로운 시절도 보내야 했다. 하지만 미국 유학 시절 중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신의 삶이 선교사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땅 태국을 품게 됐다.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같이 동등한 레벨에서 의논한다는 것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귀중한 그런 기회요. 참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부자가 힘을 합해서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게 그거예요. 혼자 못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부자 선교사가 생기겠구나 이런 마음이 참 좋았었습니다. 방콕 신학대학원 내의 BIT 프레스 사무실.
이곳에서 출판 사역을 하고 있는 신영선 선교사. 앞서 길을 닦아놓은 아버지의 권유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대국의 출판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대국 현지인 사역자 양성을 위해 출판 사역을 결심했다. 신학교 입장으로서 꼭 필요한 책들, 예를 들자면은요, 헬라 문법책, 히브리어 문법책 이런 거요. 그리고 신학 용어책 이런 건 신학교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출판하고, 이 신학 용어는요, 우리 지금 태국에 400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선교사님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재까지 출판된 책은 약 7권. 출판 사역은 번역이 까다로워 힘든 작업이지만 태국의 문화와 기독교 배경을 이해하고 언어가 자유로운 신선교사에게 가능한 일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런 사역이 남는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위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생 수준이 올라가면은 태국 교회도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니까는 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신학생의 그 수준, 질을 높이는 거를 제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데요. 골로 삼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BIT 프레스 사역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와디캅 비노. 대화 또ขอบคุณ พระเจ้า เหมือนกัน 유창한 태국어로 고침받은 자의 감사와 범사의 감사를 설교하는 신영선 선교사. 신영선 선교사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신학교 사역의 물론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중 하나인 람송 교회에서 틈틈이 말씀도 전하고 있다. 교회 개척 사역을 생명처럼 여기는 아버지의 뜻을 아들 태환이의 세대에서도 계속 완성해 가기를 꿈꿔본다. 영적 어둠으로 가려진 태국 땅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태국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그래서 이곳에 선교의 봉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길 모두가 간절히 기도한다. 한국인 파송 선교사가 전 세계에 20여 명 남짓밖에 안 될 70년 초기에 태국 땅을 밟은 신선교사 부부. 그래서 이래야지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참 지금도 사진이 새로워요. 그 당시에는 생생했는데 지금 4세대 5번째 리뉴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사역에 이용한 손때 묻은 물건들과 책장을 빽빽하게 메운 숱한 기도 편지를 통해 신선교사의 선교 흔적들을 볼 수가 있다. 때론 울고 웃으며 아픔과 기쁨을 나눈 지 40년. 신선교사 부부는 그 시간이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고백한다. 그 당시에는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들인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은혜고 감사해요. 올 때도 사랑할 마음 가지고 왔고 있는 동안에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안식년에 갔을 때 태국 노래를 부르면 많이 울었어요. 빨리 들어가시고 그냥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잘 못한 것을 그냥 마음에 새겨보고 또 기억해보고 그래요. 신선교사가 40년간 사역하던 마음을 담은 짧은 노래를 부르며 옛날을 회상한다. 눈이 밝기 지나온 거리마다 십자가 복음 여전히
비바람 속에 주님이 그리워 선교에 가는 길은 영화롭구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라는 건 없다. 왜냐하면 모세도 은퇴가 없었고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은퇴라는 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까지 계속했고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순교한다든지 떠나는 것이지, 저는 지금 아직도 현역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바로 이 땅에서 그가 은퇴하는 날이라는 노정의 신홍식 선교사. 그는 오늘도 개척자의 정신으로 아무리 퍼도 마르지 않는 생명이 우물인 교회를 곁에 삼아 앞으로 나아간다. 오직 교회 개척만이 태국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에 태국의 온 땅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복음을 향한 그의 힘찬 날갯짓은 계속될 것이다. 네, 진짜 부자가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 또 제 마음도 흐뭇해지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사모님께서 이렇게 그 고국 생각도 좀 더 나실 것 같기도 한데 40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참 오늘 감동이 있네요. 네.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자녀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아드님의 자녀분들을 봤을 때 믿음직하고 똘똘해 보이는 손자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는 알리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태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선교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신홍식 선교사님 부자 선교사님 보면서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우리 부자는 뭐를 하고 있나. 우리 아들도 잘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들이 어려서부터 컸으니까 언어가 완벽하게 되고 문화를 잘 알고 저보다 더 훌륭한 예비된 선교사는 있을 수 없겠다. 아마 시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2대 부자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자, 또 증손자까지 이어지는 정말 좋은 선교사의 좀 본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 신선교사님 가정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아멘. 저는 참 그 부자간의 사역과 더불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을 사역하고 계신 것도 놀라웠지만 또 칭찬받으셔야 마땅하지만 무엇보다도 전해 들은 선교사님의 성품이 참 가슴 따뜻하게 울렸었는데요. 원로 선교사시잖아요. 그리고 존경받는 교수님이